반갑습니다.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소장 박광재입니다. 프로 경륜 선수들 피팅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뭐 선수니까 프로니까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제가 자전거 탈 때, 저는 26살에 처음 사이클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사이클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부터 탔던 선수 출신들, 특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학교 사이클부가 있는 학교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특기생들과 같이 자전거를 탔는데, 특기생 선수들은 자전거에 대해서 내보다 더 많이 알고, 아니 뭐 다 알고 있겠지라는 어떤 생각으로 선수를 대했는데 실상 그게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경륜 선수가 됐을 때 어릴 때부터 선수 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국가대표까지 했던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내보다 더 자전거에 대해서 더 잘 알겠지라는 어떤 당연히 그럴 거라는 어떤 생각으로 접근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몰라서 안 했다면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 피팅을 몰라서 피팅을 안 했다면 선수고 프로 선수고 잘 타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선수로서 롱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수들마다 자세가 다 틀립니다. 선수들마다. 물론 선행형 자세, 추입형 자세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근력이 뭐 순발력형이다, 지구력형이다. 뭐 과거에 선수 시절에 도로 선수였다 아니면 트랙 선수였다.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선수 개인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피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피팅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가 도로 사이클과 MTB, 그 다음에 뭐 다른 기타, TT, 뭐 트라이슬론 할 때, 천인삼百테스트는 유바. 자세는 다 틀리지만 그 핵심적인 기준점은 비슷하다, 하나다. 그것만 알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자세는 다 틀리지만 힘을 쓰는데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는 뭐다? 골반을 써야 되고 허리가 펴져야 되고 상체 힘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거에서 시작된다는 것. 다만 개인의 근력이나 지금까지 타왔던 어떤 근력, 지금까지 타왔던 주행 스타일, 그 다음 본인이 잘 탈 수 있다고 느끼는 어떤 자세, 그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선수들의 어떤 취향, 특성, 요구하는 어떤 뭐 자세, 이런 걸 다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피팅 자세의 기본, 그 어떤 과학적인, 어떤 역학적인 원리, 두 개가 플러스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수의 느낌, 거기에 추가로 피트의 어떤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자세가 이렇게 됐을 때 힘을 쓸 수 있는 자세가 나온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선수의 자세는 이렇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잡고 이렇게 자세를 변형시켜 나가야 된다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피팅이 될 수 있다. 자, 선수의 자세는 뭐다? 기존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선수들, 제 선수 경험 얘기 드릴까요? 저는 선수 시절에는 자세 변화 두려워서 못했어요. 핸들 스텝 짧게 쓰고 자세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런 자세, 엉덩이 뒤로 빠지고 안장코 들고. 근데 그 자세를 바꾸려고 했는데 목표가 없었어요. 기준이 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 조금 변형을 시키면 원래대로 다시 원래 자세로 되돌아오고 싶어지는 어떤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 자세를 바꾸니까 자전거가 안 나가거든요. 문제는 정확한 어떤 자세의 목표를 잡고 시간을 가지고 내 근력을 거기에 적응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 정도의 어떤 끈기라든지 그 정도의 확실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자전거 피트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피트로스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기존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피트는 단지 스포터즈 역할. 그 목표만 세우고 그 기준만 제시해주면 그 다음부터 선수가 차츰 약간의 변화만 주면 된다는 거죠. 왜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단기간의 세팅보다는 왜 그렇습니까? 선수들은 당장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잦은 시합 때문에 단기간의 세팅 변화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당장 금전적인 손실, 그 다음에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변화주면서 적응하는 거죠. 적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피팅하고 타니까 너무 어색해요. 다음날 타니까 너무 어색해. 근데 그게 한 달 후에 그 자세는 너무 편한 겁니다. 실제로 경험했어요. 예전에는 이 자세가 불편한데 왜 지금은 또 편하지? 몸에 자전거하고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근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근육을 안 쓰고 필요한 근육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변합니다. 흔히 선수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차체, 프레임을 바꾸면 그게 뭐 똑같은 프레임을 바꿔도 사이즈 똑같은 프레임을 바꿔도 마찬가지고 프레임의 어떤 각도가 약간 틀어진다든지 프레임 사이즈가 약간씩 달라졌을 때 그 적응 기간을 선수들 사이에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봅니다. 참 웃기죠. 그 미묘한 변화인데도 그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슈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슈즈. 경륜에서 그 스파이크를 하는데 스파이크를 다른 걸로 바꿔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선수들의 키하고 안장 높이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키가 똑같아요. 키가 똑같은데 안장 높이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약 4.5cm 차이 납니다. 4.5cm. 자, 키는 똑같은데 안장 높이는 4.5cm가 차이 난다. 엄청난 차이죠. 물론 인심 길이가 차이 나서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인심이 86인데 보면 어떤 선수는 뭐 안장 높이가 73, 어떤 선수는 78, 5cm 차이 나잖아요. 인심이 똑같아도 안장 높이 차이 난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이해야 될까요? 똑같은 인심, 똑같은 키지만 안장 높이는 선수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유연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근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안장 전후 위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안장 코의 기울기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크랭크 길이도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런 많은 요소들을 다 포함시켜서 피팅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피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합적인 관점에서 직관을 가지고 피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단순히 어떤 재원에 정형화된 어떤 틀만 가지고 피팅을 한다면 오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 4cm, 5cm 되는 오차를 어떻게 커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1단계 피팅, 2단계 피팅으로 나눕니다. 특히 선수 피팅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냐? 1단계 피팅에서는 현재 선수 자신의 자세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자세는 선수들마다 다 틀려요. 지금까지 10년, 20년 타왔던 그 자세이기 때문에 그 자세의 기준을 알고 그 다음 2단계 피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의 자세가 돼요. 여기서 뭐 저는 그냥 평상시 자전거 탈 때, 그 다음에 인터벌 할 때 이 자세 두 개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찍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밀 피팅이죠. 정면에서 무릎 궤적. 자, 먼저 큐팩터. 크랭크하고의 거리를 큐팩터라고 합니다. 큐팩터도 왜 이게 중요합니까? 골반 크기하고 큐팩터하고의 어떤 길이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는 페달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일자 페달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일자 페달링이죠. 일자 페달링. 그 다음 기울기는 무릎의 어떤 기울기인데 이거는 큐 앵글이라고 합니다. 무릎의 기울기. 이것도 물론 아까 말했던 그릿의 각도라든지 아니면 큐팩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안장의 주름 위치에 따라서도 Q팩터는 변합니다. 우리가 안장이 앞에 위치하면 무릎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어떤 부분. 후면 뒤꿈치 궤적 뒤에서도 찍습니다. 마킹을 양쪽 똑같이 하고 그다음 발목 기울기도 구하고. 자, 그래서 제가 저 대학교 어떤 산학 협력 어떤 연구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떤 정면이나 후면이나 측면이나 그 다음에 기울기, 자전거의 어떤 기울기, 전후 기울기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자전거 피팅 시스템 장비 개발을 신청해서 그게 또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피팅에 어떤 새로운 변화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자, 2단계 피팅은 뭡니까? 선수하고 우수한 선수하고 내 자세하고 비교, 아니면 내 자세 사전 사후 비교. 이걸 위해서는 2단계 피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2단계 피팅. 변화를 주기 전, 변화를 준 후, 아니면 지금 자세에서 우수한 선수들 자세하고 비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2단계 피팅은 필요합니다. 뭐 유명 선수 중에 선행형 아니면 추입형 크게 나오죠. 선행형 자세하고 추입형 자세. 나는 예를 들어 선행형인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추입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추입형 선수 자세를 따라가겠다. 그 무리수가 너무 많은 거죠. 이왕이면 선행형 자세 중에 다른 선수 자세를 따라가는 게 좋겠죠. 왜냐? 원래 자기의 주행 스타일을 최대한 반영해서 피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개발했습니다. 참 피팅 중독자 같습니다. 이게 뭐냐? 특히 경륜에서는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만능 핸들 스템이라는 게 시중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경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거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만능 핸들 스템. 그 다음에 만능 핸들바 폭. 우리가 핸들바 폭이 보통 36에서부터 우리가 40, 뭐 412까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좌우로 늘렸다가 쪼였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만드는 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드릴로 구멍 뚫고. 근데 구멍이 잘 뚫립니까? 거기다 또 나사산을 또 새기고, 그게 맞는 또 볼트를 주문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아직 사용 못하고 있어요. 경륜 선수들 빨리 피팅하러 오세요. 제가 이거 좀 사용 좀 할 수 있게. 예. 유명 선수와의 자세 비교. 제가 또 유명한 선수들, 트랙 선수들, 뭐, 자세, 분석, 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게 평균 데이터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수 자세, 나 이 선수 좀 닮고 싶다. 그리고 기존의 프로 경륜 선수들 자세도 제가 분석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수, 선행형, 누구, 아니면 뭐 추입형, 누구 선수, 이 자세에 맞게끔 나도 좀 피팅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그 선수 자세하고 딱 화면에 띄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이 선수하고 틀리구나. 그러면 변형을 주고 영상을 찍어서 다시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맞춰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명한 선수들 자세를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3단계 피팅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실제 주행하고 제가 로라 위에서 주행했던 거하고 로라에서 피팅했던 거의 어떤 접목 현장에서 얼마만큼 그게 현장 적용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3단계 피팅을 제가 명명했습니다. 자, 뭘까요? 한번 볼까요? 먼저 로라 위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냥 평소만 측정한다. 그거보다는 인터벌, 실제 우리가 인터벌 할 때 자세가 중요하죠. 인터벌 할 때. 그 다음에 뒤에 부하. 고동노라의 경우 부하를 얼마만큼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하를 반영할 수 있는가가 피팅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고동노라도 유체 저항을 주는 어떤 노라가 나오고,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어떤 오르막 부하도 주고 하죠. 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이 차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기업이 양면 시합기야. 네. 그 다음 훈련 상황과 실제 시합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제가 피팅을 가장 필이 좋을 때가 언제냐? 딱 시합 끝나고 난 다음에 딱 필이 와요. 보통은 시합장에서 자전거 잘 안 만지거든요. 저는 근데
시합 끝나고 나면 바로 자전거 맞춥니다. 가장 강렬하게 피팅의 어떤 느낌이 올 때거든요. 그래서 훈련상과 실제 시합상을 반영할 수 있는 피팅이 어떤 피팅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경륜 시합장에 제가 투입이 돼가지고 선수들 타고 나면 그 느낌을 토대로 해서 피팅을 해주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고민도. 그리고 경륜 선수들 시합하는 그 동안 시합장에 상주하면서 선수들 피팅을 봐주는 어떤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 선수들은 고민을 혼자서 하거든요. 혼자서 시합장에서 이거 맞췄다 저거 맞췄다 또 부품 구입해서 또 바꿨다가 아니면 또 다시 또 막 이런 식으로 혼자서 고민하거든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게 전문 자전거 피터다. 더군다나 똑같은 고민을 했던 선배 자전거 피터가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경륜 선수 제안하십시오.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선수, 물론 피트가 선수의 입장에서 피팅을 한다고 해서 그게 100% 반영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수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수 입장에서 한다. 나하고 그 선수는 다른 선수잖아요. 내 선수 때 경험하고 이 선수하고는 다른 어떤 시작점이거든요. 저는 서포터즈 역할입니다. 이 선수의 입장에서 제가 부채질 해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 당연히 선수 자신의 베이스, 감에 알맞게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선수가 또 타고 옵니다. 시작하고 나면 어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또 요것도 한번 집어줘. 요것 좀 손대자.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찾아가는 과정. 지금도 제가 연습할 때 자전거 만진다 했지 않습니까? 자전거 피팅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끝난다?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피팅은 평생 피팅입니다. 평생. 자, 다르게 말하면 피팅이 평생 피팅이라면 제가 전문 피터도 그 선수 피팅 한번 해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피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따라다니면서 피팅하는 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 믿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 피팅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안정됐다는 어떤 선수의 믿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전문 피터는 도와줘야 된다. 자, 영상을 보신 선수 여러분, 그리고 프로 경륜 선수 여러분, 자전거 피팅 선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그 중재 역할,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은 전문 자전거 피터입니다. 누가 합니까?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